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대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나 어떤 문화, 사회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라는 것은 이제 각 개항 이후 강화도 조약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경제적인 모습부터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일본하고 개항을 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일본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침투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좀 청나라의 유리한 조약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면서 청나라 상인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본격화하는 주도권 다툼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많이 해서 이득을 남겼다가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은 청일전쟁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청일전쟁의 경제적인 원인이야. 청나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차지를 하고 싶었던 정치적인 목적이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득을 얻고 싶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게 되는 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아관파천 직후에는 우리 고종이라는 왕이 러시아 공사관 건물에 숨어 들어갔었기 때문에 덕수궁 옆에 있었던 러시아 건물에 숨어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의 간섭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이거저거 퍼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최혜국 대우라는 걸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 해서 미국은 원산의 금광채굴권, 그리고 일본은 각종 철도 부설권을 얻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럴 전쟁에서 이길 때쯤에는 완전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략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게 이쪽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봅시다. 초반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침투를 했었는지. 먼저 강화도 조약과 여러 기타 조약들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봤던 내용들이야. 근데 개항장에서 일본 돈을 유통시켜서 거래를 해서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이제 일본 돈을 유통시켰고, 곡식을 무제한으로 일본이 수입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출입니다. 유출.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곡식을 수출해 갔었고, 그다음에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서 치해법권을 이용해서 죄를 지은 일본 상인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일본 외교관인 영사가 재판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더 엄하게 하지 않고 널널하게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무역을 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무역의 특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총 3개의 항구가 개방이 되죠.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3개 항구 주변에서만 무역을 해서 이 무역을 일컬어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거류지 무역. 그 상인들이 머물렀던 지역을 거류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거류지 모습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주황색 표시된 부분은 일본인들이 머물렀었던 거주지입니다. 거류지. 조계라고도 합니다. 조계.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은 청나라 상인들이 머물렀었던 거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기타 다른 외국인들이 머물렀었던 거류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인들은 이 거류지를 벗어나서 무역을 하지는 못해요. 이 거류지를 벗어나서 무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에 우리 도림동에 물건을 사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한국인들이 중간 상인이 여기에서 중간에서 좀 이득을 받고 이 외국인들한테 우리 물건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한테 영국산 면을 많이 갖다가 팔았었고,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중간 상인들이
쌀을 많이 갖다 주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일컬어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미면 교환 체제. 즉 값싼 영국 면제품을 들여와 가지고 팔고 일본 애들은 외국 애들은 특히 일본이 대표적이 이때 일본의 침투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일본 애들은 주로 값싼 영국 제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한테 비싸게 팔고 큰 수익을 남겨가지고 그 자금으로 쌀을 교환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쌀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면 제품. 그래서 미와 면, 쌀과 면을 교환하는 체제였었기 때문에 미면 교환 체제이고, 일본 애들은 영국의 제품을 자기가 중간에서 사서 우리 한국한테 갖다 파는 중간에서 이득을 이제 챙기는 중개 무역을 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의 중개 무역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류지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당시 상인들이었던 객주나 보부상 같은 중간 상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일본의 상인들은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면직물 공장에서 나온 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겠죠. 여러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면은 이 상인들이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갖다가 주는 이런 면제품의 수입 경로이고, 그 다음에 곡물 유출도 마찬가지. 조선 농민에게 우리나라 중간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일본에게 갖다 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개 무역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간 상인들이 조선 일부 상인들이 부를 좀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대신에 이 객주나 아니면 여각 이런 사람들이 객주 보부상들이 부를 축적하긴 했었지만은 국내 면 산업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산에 좋은 제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면을 만드는 수공업은 타격을 입었었고, 면직물 공업은 타격을 입었었고,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이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쌀값 폭등 때문에 특히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모군란이었던 1882년에 이모군란을 수습한 대가로 청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하면서 무역 조약을 하나 체결하죠. 이게 이제 조청 무역장정입니다. 이 조청 무역장정의 내용은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 서울 진출과 그 다음에 내지 통상을 허용을 했던 무역 조약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4조가 그 내용인데,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 영업소를 이제 서울이랑 양화진에 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상권이 뚫린 거죠, 외국인들한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데, 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내지채판, 즉 내륙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의 침투가 본격화되었고,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니까는 다른 나라 개항장에서만, 아까 여기 인천의 개항장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 상인을 통해서 교류하던 다른 나라의 상인들도, 야, 왜 청나라만 보내줘? 우리도 똑같이 최고의 혜택으로 대우해줘 라고 하는 최혜국 대우 규정이 그 이전에 체결됐던 조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외국 상인들, 모든 전 세계의 상인들이 이제 내륙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시장들이 다 뚫려서 외국인들에게 상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이제 중개상인들, 아까 그 중개상인들이 여기 있는 객주 보부상들이야. 이런 객주 보부상 같은 중개상인들은 이제 중간에서 얘네가 필요 없어, 이제. 얘네는 필요 없는 애들이야. 필요 없고, 요 외국인들이 직접 이제 도림동에 와서 물건을 사도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요거는 다시 일본 상인의 침투가 확대되는 거는 여기 위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는 요 내용들 쌀 가져갔다, 미면 교환 체제 이 내용입니다. 쌀 대량 유출했었다. 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이 들어왔고 외국 상인도 들어왔고 일본도 여전히 침투하고 있었고 개나소나 다 들어오고 있었다. 특히 청일 상인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때문에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바로 요겁니다. 이모군란이었던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이쯤에서 체결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청나라의 무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무역의 비중이 늘어나서 1892년 정도에는 일본하고 거의 엇비슷해지는 정도로 일본을 추격했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인 이득을 한국에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청나라를 물리쳐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게 청일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 청일전쟁 발발의 경제적인 요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다가 청일전쟁으로 이제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서 친일파 세상이 됐었는데 고종이 야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부터는 러시아의 이제 권한이 좀 세졌고 우리나라 왕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한테 울릉도도 주고 울릉도에 있는 나무도 주고 두만강에 있는 나무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주니까 또 딴 나라가 무슨 대우를 요구를 했을까? 여기 있는 최애국 대우를 요구를 하면서 미국한테도 금광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금을 퍼갑니다. 얘네가. 일본한테도 경인선, 경부선 등 각종 철도를 내어주게 되는데 철도 사업권을 내어주게 되는데 당시 아관파천 당시에 각국한테 우리가 양보를 했었던 이권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주니까는 왕은 거기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래야지 우리 독립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독립협회 활동이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왕은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지만 결국 러시아는 러일 전쟁으로 패배하게 되죠. 러일 전쟁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막판에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이 밑에 나오는 표인데, 원래 러일 전쟁 이전에도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돈을 많이 꿔줘요. 차관이라는 걸 돈을 많이 꿔줘서 우리를 좀 예속화시키죠. 빌려준 돈 갚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일본에 예속화시켰었고, 특히 러일 전쟁에 승리할 때쯤이었던 1905년에는 제정곰은 메가타라고 하는 놈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화폐를 정리합니다. 이게 1차 한일협약의 내용입니다. 1차 한일협약 메가타는 1차 한일협약 51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알겠죠? 메가타를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돈들을 이 상평통보 백동화 같은 것들을 일본 돈으로 교환을 해요. 일본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당연히 교환해줄 때 이 돈들의 일반적인 가치를 100%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00%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가면은 한 5,000원 정도밖에 인정 안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돈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농민들까지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금융은 일본 제1은행의 한국 지점이 있었어요. 인천에 가면은 거기 계양장에 일본 제1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서 점점 이제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죠. 특히 러일 전쟁 당시에 군사적으로 좀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약인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한일의정서를 체결할 때 놀고 있는 땅 내놔, 황무지라고 해서 보안회가 이걸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서 저지시키기도 합니다만, 일본은 나중에 이제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놀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관청 땅들을 하나씩 훔쳐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땅의 거의 한 반 정도를 일본인들이 다 훔쳐가는 그런 일본 이민자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한국 식민지의 토대가 완전히 완성됐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한동안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었죠. 처음에는 무관세 무역이었었어.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계기로 온 건 아니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왔었다. X. 이모군란 이후에 상권 경쟁이 서로 청일 간에 치열해졌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쌀이 많이 유출되어서 쌀값이 폭등하자 농민들은 완전히 망했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됐었죠. 러일 전쟁에서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이런 여러 이권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관파천 때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개항 후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비싸게 팔고 조선에 이제 쌀을 가져가는 중개무역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 조청삼일 수륙 무역장정이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후에 철도 부지나 아니면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규실로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했었죠.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꿨다. 을사늑약 이후에 대규모로 차관을 제공을 하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예속시켰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